가 4% 정도로 아. 지금 떨어졌습니다. 근데 사실 4% 차이. 4%.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는 수 후보가 소위 말하는 듣보잡 완전 듣보잡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 주민들 그 2년 사이에 극과 극을 그걸 이제 알렸었죠. 네. 근데 천당과 지옥을 한번 맛보셨네. 얼굴 사진이 아니고 등사진을 찍었죠. 그죠. 이제 뒤통수 나오셔가지고 네. 주민이 이제 저거 뒤통수 후보라고. 이 뭐야 이런 게 명함에 합격력 챙기려고 한 줄 더 넣으려고 그래 갔던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 한 줄 넣는 것도 있죠. 그것도 나이는 사실 지금 79년생이면 40, 우리 나이로 44세신데 이게 광역단체장으로 이게 업그레이드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아니면 이렇게 광역단체장에 입후보하신 이유가 있나요? 지금 현재 대구가 가장 문제가 작년에도 10,000명 청년이 떠나버렸잖아요. 안녕하십니까, 까끄레기입니다. 네, 신박한 정보 신박입니다. 예, 연방타임즈 연타TV와 와장창TV가 함께하는 지방선거 후보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제 양복 색깔 당의 후보입니다. 지금까지 빨간 당만 모셨는데 오늘은 파란 당을 한 분 모셨습니다. 대구시장, 이분은 예비 후보가 아니고 후보입니다. 민주당 서재헌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시청자 여러분 보시기에 네. 상당히 젊은 분입니다. 네. 아마 민주당 내에서도 특히 뭐 국민의힘을 포함해서도 아마 거의 시장에 당선되신다면은 거의 최연소 후보가 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가능성이 있는 분입니다. 제가 그 서재헌 후보 소개를 잠깐 올리겠습니다. 이분은 대구 신천동에서 태어나시고 신천초등학교, 영신중고등학교, 계명대학을 졸업하시고 또 뭐 경력은 또 뭡니까? 저 이제 대우 정권에도 있었고요. 정권 내리시네 원래. 네, 그리고 그죠? 경기도에서 한 네. 1년 3개월 정도지만 네. 신용보증재단에서 소상공인 그 위해서 의공 자리가 아닙니까? 어공이 별정직으로 갔으니까. 아, 의공 자리 맞죠? 근데 예. 공무원은 아니고요. 아, 저는 중공무원. 예, 유관기관으로 해서 유관기관. 예, 예. 근무했었습니다. 그런데 전에 동구청장도 한번 출마하셨죠? 예, 동구청장 했고 2년 전에는 동구가 국회의원. 동구청장 출마해가지고 상당히 선전하셨잖아요. 예, 그때 거의 될 뻔했잖아. 그때 예, 저도 놀랐었 건데 그때는 예. 사실은 평화의 바람이 불었었고 탄핵의 어떤 그런 예. 영향도 있어서 예. 그때는 그런 시절이 아마 민주당에서는 역사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대구에서 그- 가장 예. 꽃바람이 불었던 그렇죠. 폭풍이 예, 불었던 맞습니다. 때인데 거의 몇 그때 차례 제가 떨어졌어요. 4% 정도로 아. 지금 떨어졌죠. 근데 사실 4% 차이. 4%.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는 수 후보가 소위 말하는 듣보잡 완전 듣보잡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 주민들도 이 누구지 하기도 예. 하고 그런데 4% 차이였다. 당원들도 이제 누구지 그랬었죠. 예. 저도 이제 스스로가 예. 준비가 사실은 많이 안 된 거죠 그 당시에는 고백하자면. 예. 동구갑도 출마하셨잖아요, 국회의원 그죠? 예, 맞습니다. 그때는 좀 차이가 났습니까? 그때는 제가 이거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네. 당선자하고 최다 득표로 떨어졌어요 제가. 아, 최다 득표 최다 차로. 득표차로. 최다 득표 차로. 네, 아, 그 2년 사이에 극과 극을 그걸 이제- 알렸었죠. 아, 예. 근데 천당과 지옥을 한번 맛보셨네 그러면 그렇죠. 그죠? 근데 이제 최다 득표 떨어졌을 때 어떻게 보면 더 후회가 없고 더 만족했던 게 예. 그때는 누구보다 더 열심히 했고 그때 뒤돌아 생각하면 방역 그때 코로나 19가 한창 있었을 때예요. 예. 그때 이제 가면 굉장히 민감하고 좀 이성적보다 감정이 좀 지배했던 워낙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주민들하고 인사하고 욕 먹어도 죄송하다 그러고 열심히 하고 제도를 바꾸려고 많이 노력해서 후회 없이 했습니다. 그때 그 선거 현수막이 예. 상당히 그렇죠. 특이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아요. 그래서 예. 예. 뭐 얼굴 사진이 아니고 등사진을 찍었죠? 그죠. 이제 뒤통수 나오게 해가지고 예. 주민이 이제 저거 뒤통수 후보라고. 궁금하면 50원이 아니고 궁금하면 표 찍어야죠. 예. 그거죠? 근데 그게 사실은 뭐 예. 약간의 마케팅 효과도 있었고 예. 저도 이제 정치를 처음 시작하면서 예. 한번 실험해보고 싶었어요. 아, 기존에 했던 것과 좀 다르게 한번 해보자 창의적으로. 이게 실패하도록 교훈을 얻자 했고 또 하나는 주민들 의견이 그 사실 정치인 얼굴 관심 없다. 예, 그런 의미에서 아, 관심이 없구나. 그럼 얼굴보다는 당선 뒤에 더 잘해야겠다. 그런 의미도 좀 부여한 겁니다. 그때는. 당선 뒤에 기대되는 그렇죠. 후보. 당선 뒤가 예, 맞습니다. 예. 또 뭐 저 군복 입고 뭐 한번 예, 했었어요. 제가 정운장교인데 이게 예. 지금 이제 계속 보면 민주당이라고 하면 좀 안보에 좀 취약하고 약간 북한의 우호적인 그런 이미지가 자꾸 이렇게 더 씌워지는 것. 국민의힘 쪽에서 정북으로 자꾸 낙인을 찍으니까 그걸 벗어나고 싶어서 군복 입고 나오신 거 맞죠? 벗어난 것도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예. 걸 보여드렸고 또 예. 일부 국민의힘 중에서는 사실은 군대 안 가신 분이 자꾸 그런 얘기를 하시니 그 당시를 한번 보시면 그게 엄청 이용한 부분.
분이 몇 분 계세요. 그러네요. 그래서 의미에서 네, 이제 네. 제가 좀 한번 했었죠. 여기 이벤트성으로 있었습니다. 경력 중에 아주 특이한 예. 경력이 있던데 보통 뭐 우리나라 미국 가서 유학하고 이렇게 하는데 예. 스코틀랜드를 가서 예, 유학을 맞습니다. 하셨다. 예. 그랬는데 무슨 뭐 이유가 있었습니까? 저는 사실 이제 공부가 목적은 아니었거든요. 저는 이제 정치를 하려고 사실 2015년도에 회사를 그만두고 이제 좀 해외 견문을 익혀서 사실은 책을 좀 봐서 저는 그 당시는 잘 모르니까 정치 그러면 좀 견문을 익혀서 책을 통해서 한번 내가 어필해 보자. 근데 단순히 여행만 가면 좀 남는 게 없잖아요. 그럼 학위에 대한 부분 또 도움이 충분히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MBA를 한번 가보자 했었고 미국은 2년입니다. 2년. 근데 그렇죠. 영국은 1년이라서 저는 말씀드렸지만 학위 공부가 사실 주 목적은 아니었기 때문에 예 영국으로 갔었고 그 당시에는 그때 또 한참 테러 이런 게 있어서 그 당시 이제 좀 힘들었었죠. 제가 좀 나쁘게 말하려면은 그 이 뭐야 이런 게 명함에 합격력 생기려고 이거 한 줄 더 넣으려고 그래 갔던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 한 줄 넣는 것도 그렇다고 있죠. 그것도 부정하면 안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아니 그게 뭐 대부분 또 그런 게 많습니다 실제로. 대신에 1년 반 동안 공부 다 열심히 했었어요. 예. 영어 잘합니까? 영어는 못하죠. 대신에 공부를 했죠. 그건 말이 안 되는 대신에 일주일 동안 가서 학위했다고는 안 했어요. 저는. 예, 1년 반 동안 해서 정식 학위증 받아서 예. 아니 거짓 영어 학위는 못하면서 그저 학위 그게 나오나 그게? 근데 이제 영어를 이제 MBA다 보니까 네. 저는 이제 증권사에 있었으니까 용어 자체가 경제 용어예요. 그건 그러니까 좀 그렇죠. 예, 익숙해진 거 하고 사실 수학도 있기 때문에 뭐 PER, PBR 계산하고 이런 부분은 가르쳐 주는 거. 영어를 못 하더라도 예, 그냥 이런 부분은 좀 수월하게 한 것 같아요. 예. 그 우리 정치인 중에 그 유명한 분이 그 스코틀랜드 유학한 분이 한 분 있는데 아십니까 혹시? 스코틀랜드 가셨으면 아 다른 분이 또 계세요? 유명한 유명한 분이요? 사람? 아주 유명한 분인데 우리나라에서요? 네. 누구지? 대통령 하신 분인데 저는 글쎄. 잘 기억이 안 나요. 네. 누구죠? 그 그게 윤보선 씨라고 에딘버러 대학 나오셨습니다. 에딘버러, 제가 글라스고 있어가지고, 네. 아, 윤보선 대통령이 윤보선 대통령이 에딘버러 네. 대학 나왔습니다. 제가 아는 게 좀 있죠. 네, 그거 한번 검색해가지고 한번. 깨알 같은 제자랑을 좀 했습니다. 제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에딘버러 놀러 갔다가. 스코틀랜드 가셔가지고 아주 특이한 거, 네. 뭐 스코틀랜드 그럼 스카치 위스키 뭐 이런 건데 그런 그렇죠. 쪽으로 네. 뭐 또- 그러니까 위스키 같은 경우에 여기 한국에서 예를 들어 10만 원 팔면 거기는 10,000원 정도, 15,000원이니까 그게 네. 소주죠.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그냥 뭐 매일 마시는 거 하고 스코틀랜드 그 골프 치기도 좋은데. 골프가 700개 있습니다. 아시면 골프장이. 1850년대 네. 우리 세계에서 가장 첫 골프 네, 첫 성지가 골프장이 이제 거기 그 스코틀랜드 있죠. 스코틀랜드라서 네, 네. 거기는 어떻게 보면 환경은 안 좋은데 할아버지들 그 제일 되게 부럽던데요. 한 80대, 90대 어르신들이 네 분이서 네. 이게 끌고 혼자 골프 치고 더 그게 참 낭만이고 부럽더라고요. 이제 오늘 이야기로 들어가면 뭐 정치 이제 정치인 하는 게 보통 사람이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옆에서 보면 더더욱이 증권맨이었다가 정계에 들어온다. 이거 좀 조금 이제 좀 네, 이- 안 맞을 수도 조금 있죠. 그런 게 있는데 뭐 그런 계기 같은 게 있었나요? 저도 대학교 때부터 원래 정치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제학과인데 정치 외교 다 전공했었고요. 그때부터 정치가 나중에 이제 한번 대구로 해서 한번 정치 한번 봉사까지는 아니더라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증권회사도 이게 보통 한 분야만 집중하잖아요. 마케팅부. 예. 그렇죠. 근데 저는 연수 기획도 했었고 노동조합에도 있었고 그리고 운영 매니저도 했었고 그 다양한 경험을 한 거죠. 노조 경력이 좀 도움이 됐나요, 그러면? 노동조합도 경력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회사 입장과 노동자 입장이 상반될 수도 있는 지점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 반응하는 직원들도 달라요. 회사 입장에서는 조금 부족해도 보통 부장님 같은 분이 회사가 좋다, 프로그램 좋다 하는데 노동조합에 있으면 그 똑같은 분이 다른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정치인도 시민들이 얘기하더라도 이게 진짜인지 아니면 나한테 혹시 이게 어떻게 보면 이빠른 얘기일 수도 있고 그 구분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다양한 각도나 환경에 따라 다르구나 그리고 저 스스로도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또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예. 결과적으로는 노조에서 민주당으로 오긴 어떤 그 가교 역할 이런 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근데 노동조합이라고 해서 뭐 민주당 가교는 아니고요. 정치를 함에 있어서 좀 다양한 분야나 어떤 참여
그리고 좀 비판하거나 견제 이런 부분에 실질적으로 이제 계속 뭐 회사라고 해야 되죠. 사측하고도 이제 협상하면서 그런 부분이 많이 도움이 됐죠. 근데 지난번에까지는 동구청장하고 그 국회의원 출마하셨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광역단체장이라는 거는 사실 또 지금 나이도 사실 지금 네, 79세기면 우리 나이로 44세신데 이게 광역단체장으로 이게 업그레이드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아니면 이렇게 광역단체장에 입후보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사실 좀 집안 개인적 사정에 좀 사실 좀 계속 선거를 나오기 힘든 부분이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저는 이제 대통령 선거 때 어떻게 보면 지역 언론이 모든 게 다 국민의힘 위주로 가다 보니 제가 판단했을 때 좀 대선에 도움이 되겠다. 그리고 저도 어떻게 보면 좀 대구시장은 나중에 어떤 꿈이지만 당장 내가 대구시장 되려고 한 의도는 사실 없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이게 저도 운명은 안 믿는데 이게 상황이 계속 이런 식으로 흘러갔다. 그래서 대신에 그걸 회피하진 않고 이게 저한테 준 뭐 어떤 사명감이라고 한다면 그걸 피하지 않고 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 지난 대선 때 예, 민주당 후보 예, 그 양강이 있었잖아요. 예. 누구 지지하셨어요? 저는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었죠. 지지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정치인을 보면 말씀드렸지만 시민들이 안 믿어요 정치인 공약을. 근데 특이한 거는 이재명 후보는 농담에도 믿어요. 그래요? 나는 하는 말이 다 거짓말이던데. 근데 보면은 정책 공약이나 저도 이제 경기도에 가서 보면 확실히 달라요. 그래요? 그분, 예,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정책적으로 나는 한번 대한민국이 좀 이제 어떻게 보면 기득권을 떠나서 좀 변화, 좀 이게 혁신할 수 있는 네. 좀 이렇게 도구로 쓰여질 수 있다라고 판단했었죠. 예. 이제 뭐 중앙정계 경험도 조금 해보셨다 할 수 예, 있겠다, 맞습니다. 그죠? 예. 지난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또 상근 부대변인 해가지고요. 저도 네. 이제 이해찬 대표 할 때 그 옆에서 많이 봤죠. 예, 이렇게 최고위원들 대화할 때나 권부의 핵심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핵심도 이걸 많이 있고 보셨네. 서로 이렇게 협상하는 것도 이제 원내대표 간에 이제 네. 한 것도 많이 봤었어요. 야, 그래서 이번에 약관의 나이에 대구시장 후보로 갑자기 예, 맞습니다. 갑자기 나타나는. 좀. 예. 근데 또 대구가 고향이니까요. 네. 제 고향을 위해서 또 제 목소리를 내는 것도 근데 필요하다. 그것도 제가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단수 공천 됐었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다른 경쟁 후보도 없었습니까? 그래서 이게 좀 이게 어떻게 보면 대선의 결과하고 좀 연관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아니 드는데 대선에 아마 이재명 후보가 됐으면 됐으면 아마 경쟁이 또 치열했을 텐데. 왜냐하면 그 분위기 자체가 예. 어차피 대선과 지선은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러면 뭐 해볼 만한 부분이 있긴 한데 냉정하게 봤을 때 지금은 어려운 분위기잖아요. 대구에서 민주당이. 네. 그렇다 보니까 이게 힘든 부분이 사실 있어요. 하긴 뭐 어떤 분은 또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뭐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은 출마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또 조건부 출마를 이야기하신 분도 근데 있더라고요. 그게- 여러 분 계셨죠. 그게 실제로. 현실적인 게 맞죠, 사실. 예. 그게. 예. 대구시장 선거니까 예. 이번 선거 전략 한번 좀 여쭤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전략은 이제 제 경험과 제 생각을 철학을 시민들께 이제 소개하고 선택받는 전략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구가 가장 문제가 작년에도 1000만 청년이 떠나버렸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죠. 근데 그동안 대구는 매번 이제 기업만 유치했는데 사실 대구에도 상장된 기업, 증권사 출신이시니까 아시겠지만 50여 개 됩니다. 경북까지 합치면 100여 개. 이 회사를 살려서 대기업을 만들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계속 외부에서 기업만 오라고 하니 왜 기업 입장에서는 그렇죠. 청년의 경쟁력이 냉정하게 서울 경기도권보다 떨어지는 게 현실이에요. 그렇죠. 정보라든지 어떤 교육의 질에 대해서. 그래서 청년 사관학교처럼 대구시 인증제를 통해서 준 공무원처럼 관리하면서 이 친구들의 계속 적성이나 실력을 키워서 이 친구를 위해서가 아니고 이 친구를 뽑아야 하기 위해서 기업도 오고 중소기업, 지방기업에 대해서 복지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 개선해주면서 투자를 해주면서 이 회사의 향토기업이 성장하면서 투자도 채용도 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하나 하고 두 번째는 경제인데 소상공인이 우리가 5인 미만이 80%입니다. 여기는 그렇죠. 대기업이 없습니다. 저도 이제 경기도 신용보증재단에 있었지만 경기도만의 소상공인이 있어요. 예를 들어 코로나 극복 통장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 소상공인들 담보력 없으면 은행 가서 5% 10%도 못 빌려줍니다. 2천만 원. 네. 근데 경기도는 누구나
가면은 2천만 원을 2%로 빌려줍니다. 예. 아, 경기도 시스템으로 한번 도입을 해보시겠다. 그렇죠. 그런 선지는 그렇죠. 아니지만 그런 네. 경기도에서 제가 체험했던 것. 예. 그리고 극저신용 대출도 경기도는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선입견이 이게 좀 아무래도 신용 불량자한테 돈을 빌려주면 좀 떼일 확률이 높지 않나 했는데 저도 설계나 구조를 보니까 2%고 수수료 1%니까 약간의 무위험 이자로 계속 이게 자금이 굴러가게 설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서 한번 해보자. 예, 그런 의미에서 청년과 경제를 살리는 네, 대구 경제의 꽃을 피우는 대구 시장이 되겠다라는 이제 시민들께 이제 호소하고 구체적인 전략을 이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